웹버들가와 최경창의 번역 한시 범방곡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백광후는 나중에 3당 시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다. 그가 남긴 옥봉집에 보면 최경창은 12살 때부터 청년 이후백의 문화에서 글을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 최경창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글재주를 보였다. 최경창의 문집 고죽집에 보면 그가 9살 때 지은 시가 전한다. 남산에 올라 한강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은 이 시에는 어린 최경창의 포부와 기계가 잘 담겨 있다. 공자님께서 등동산이 이소노, 등태산이 이소천하란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높이 올라가 보면 그 아래로 비춰지는 세상은 그 작음을 알 수 있다. 경지의 중요함 이런 것들인데 아마 어렸을 때 9살의 어린 아이가 세상에 대한 자기 포부, 자기 학문에 대한 포부 또는 자기 인격에 대한 포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고죽이 가지고 있는 우뚝한 기상이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제를 보였던 최경창은 약관이 되기도 전에 이, 송익필, 이산해, 최립, 백광훈 등 당대 쟁쟁한 문사들과 함께 팔문장으로 불렸다. 최경창 역시 벼슬길에 올랐다.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29세인 선조 1년 드디어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최경창의 관직 생활은 순조롭지 못했다. 나중에 최경창이 종성부사로 임명되자 대간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경창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선조는 종성부사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끝내 듣지 않았다. 이처럼 최경창은 임금인 선조의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최경창에 대한 일부 대신들의 평가는 달랐다. 유성룡도 최경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대비였던 인순왕후의 국상 중인데도 최경창이 홍랑을 데려다 첩으로 삼은 것 때문에 대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유성룡은 최경창이 나중에 서울에서 홍랑과 죄회, 대간들의 탄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선조 6년, 최경창은 김효원, 김우웅 등과 함께 독서당에 추천되었다. 이는 당시 관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문과 급제자 가운데 나이가 젊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문사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 독서에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과 급제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창이 독서당에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문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경창은 독서당에 간택되지 못했다. 덕망이 없는데도 독서당에 선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결국 최경창은 정원, 도평사, 영암군수 등 미관 말직을 전전했다. 이후 종삼품의 종성부사가 되었으나 역시 대간들의 반대가 있었고
종오품 직강으로 다시 벼슬이 낮아지기도 했다. 허균이 지은 학산초담에 이러한 최경창의 처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헌안설원은 그가 변방을 전전하는 것을 슬퍼한다고 읊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던 최경창이 이렇게 불우한 관직 생활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조선은 이른바 당쟁이 막 시작되는 즈음이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 동서로 분당이 표면화되는 시기였다. 이때가 1575년, 최경창이 관직에 나온 지 8년째 되는 해였다. 그렇다면 최경창은 정말로 당파에 휘말렸을까? 유성룡은 최경창이 서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홍랑과의 연문도 보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 분당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서 일종의 거죽의 처신이 하나의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관들은 최경창은 원래 당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아니었으나 비변사 등의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경창의 벼슬살이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서인 측 인물들과 가까웠던 탓일까? 허균의 형 허봉은 당시 동인의 대표주자로 정계에 촉망받는 인물이었다. 이런 허봉이 최경창을 좋아하여 연이어 열흘이나 최경창을 찾아왔다. 그러나 최경창은 허봉이 편벽하다 하여 단 한 번도 얼굴빛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허봉이 매우 노여워하여 누차 홍문관 전랑선발에서 최경창을 제외시키고 마침내 외직으로 내쫓았다고 되어 있다. 이 사내는 나중에 영의정에 오를 만큼 조선 정계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러나 최경창은 이 사내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했다. 이 사내의 마음가짐이 공정치 못하다 하여 일방적으로 절교를 해버렸다. 상대가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경창은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최경창은 성격이 강직하고 시의식이 투철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과 시 정신은 당대 정치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의 정치적인 성장에도 걸림돌이 됐다고 봐야죠. 한편 최경창의 호방함을 보여주는 일화도 전한다. 선조가 문무관리들을 모아 활쏘기 대회를 열었을 때였다. 최경창이 모두